네, 29번째 시간 우리 오미크론, 네, 시크릿과 관련 있는 듯 없는 듯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월 1일까지니까 한 달 전이네요. 지금 3월 1일이니까 1월 달에서 1월 18일부터 2월 달까지 그때 확진자가 쫙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18,000명이었어요. 혹시 지금 몇 명인지 아시나요? 하루 확진자 지금 14만 명이에요. 네. 불과 2만 명이 안 됐었는데 한 달 만에 지금 14만 명이 됐죠.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심각한 것 같다. 되게 빨리 퍼지는구나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자, 실제로 이게 오늘 날짜인데 14만 명. 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란 뜻이죠. 자, 근데 이게 보면 감기 같아요. 실제로 증세가 우리 목감기, 코감기랑 똑같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그래서 감기 같아서 별로 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전파력은 엄청 세졌다고 하는데 막상 또 어떤 결과치를 보면은 중증도 심각하게 이제 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팩트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할 만한 정도인지 아니면 위험한 건지 이걸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치명률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줄었죠. 뭐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1명 뭐 이 정도인데 문제는 그 1000명 중에 1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죠.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자,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작년 8월에 제가 눈병에 걸렸습니다. 아폴로 뭐 바이러스라고 뭐 눈병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건데 제일 강력한 놈이에요. 어떤 눈병의 크라운 로얄급. 자, 얘를 딱 걸렸는데 눈병이 두 개가 있어요. 결막염이 두 개가 있는데 바이러스성이 있고 세균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균성은 약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생님께서 3주 정도 고생할 거다. 눈 빨개지고 아주 재수 없어서 실명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3주 버티세요 했는데 자, 눈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제 눈은 아닌데 그러니까 온 눈이 이제 막 빨개지면서 이제 3주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그 호텔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약이 있죠. 칸에. 그 약은 뭐냐면 바이러스 약은 아니고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세균이 또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결막염인데 세균성 결막염도 같이 와요. 그래서 약을 넣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막 눈이 막 눈알이 막 뽑히는 것 같고 진짜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자 그러면서 옆에 제가 뭐가 있죠? 리커버리, 비타민 C, 이 당시에 비타민 D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의 비타민 D, 즉 항산화제를 먹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자, 이때 많이 느꼈어요. 첫째, 바이러스는 약이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백혈구 숫자가 적다. 면역력이 약하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3주 예상했는데 저는 2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일 가까이를 아예 생활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후유증이 있어요. 그냥 우리 감기처럼 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이 생겨요. 예를 들면 뭐 미각을 잃었다든가 뭐 기타 어떤 증세가 있는데 이 결막염 같은 경우는 각막 혼탁이라 그래서 시력이 안 보입니다. 뿌예요. 안경을 써도 안 돼.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번에도 느꼈지만 자 바이러스에 걸리면 뭐가 문제냐면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부위들 그러니까 몸이 비상사태가 되니까 몸 안 좋았던 데가 다 안 좋아져요. 예를 들면 두통, 소화불량, 뭐 설사, 그 막 몸 간지러운 거, 그리고 막 방광염,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온몸이 맛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무섭다. 이거를 인지하시고요. 자, 이거는 잠깐 제 얘기 잠깐 드리면, 원래 백혈구수가 여러 가지 어떤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혈구죠. 보통은 4,500개에서 10,000개가 되는데, 제가 3,000개가 안 돼요. 한마디로 군사가 적어요. 그럼 얘가 적들이 오면 얘를 분석을 해서 군사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군사가 다른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병원에 가서 백혈병 검사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했던 게 그 의사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
약이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여러분 면역이 약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래요. 끝. 그리고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해 봅시다. 라는 게 끝이에요. 자, 정말 평상시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작 내가 병원에 의지할 수도 없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 즉 즐겨 드시라는 약들이,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 괜히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아시겠지만 뭐 유산균, 뭐 아연, 비타민 D, 뭐 항산화제 이런 거 꼭 챙겨 드셔야 돼요. 평상시에. 자, 그리고 이번에 느꼈지만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가 무섭잖아요. 그죠? 뭐 예전에 감기보다 무섭고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이 무섭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 잘 보면 사람마다 반응이 틀려요. 누군가는 무증상, 누군가는 감기, 누군가는 독감, 누군가는 저처럼 폐렴. 근데 그 폐렴이 심해지면 나중에 뭐 폐혈증, 그리고 사망까지도 가죠. 그럼 결론은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보다는 개인 면역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면역이 더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면역을 늘리자 강조드리고요. 자, 오미크론 볼게요. 여러 번 바뀌었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우한 바이러스 처음에 그다음 델타가 유행했고 지금 오미크론이죠. 근데 오미크론이 15번째인데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까지 24번 바뀌었대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백신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계속 변화가 되니까. 근데 이 오미크론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몸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열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물쇠를 준비해 놓은 거죠. 항체 같은 자물쇠들을 준비해 놨는데 이 자물쇠가 뭐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뭐 에이스2 요소 막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이름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그 항산화제예요. 한마디로 코로나가 아무데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코에 있는 항산화 물질을 깨면서 들어와요. 그럼 결론은 항산화 물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열쇠,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은 30 몇 개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쇠가 막 정교해진 거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뚫고 들어온다. 결론은 보통 50일, 100일 걸리던 전파력이 한 달도 안 돼서 전파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났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현실이죠. 전파력이 매우 세져서 피해가기가 어렵다. 아무리 내가 방역을 잘하고 해도 이제는 뚫고 들어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중증도는 줄어들었다. 뭐 2번이나 뭐 이런 안 좋은 거는 2분의 1, 3분의 1 줄어들었다. 다행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독감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로 1000명 중에 1명이 델타에서는 죽었습니다. 델타에서는. 근데 지금은 1000명 중에 1명이 죽어요. 물론 이것도 뭐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1명이 죽는데 감기는 2000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독감에 비해선 2배 정도 높다. 하지만 다른 코로나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감기는 아닌데 조금 무시하기는 좀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 감기처럼 다 빨리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야 이거 독감이니까 그냥 무시해 라는 분도 있고 혹은 야 잘못하다 도박이야 그냥 죽어 이런 지금 이런 상황 좀 뭐랄까 애매해요. 어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신규 확진자가 14만 명인데 지금 우리나라 3, 4월 예상이 지금 하루 35만이에요. 25만에서 35만. 그럼 뭔 얘기냐면 일주일에 200만 명씩 걸립니다. 일주일에 200만 명. 그러면 결론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끝났고요. 여러분의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예, 누가 걸리냐 언제 걸리냐 이 차이지 거의 못 피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도 느꼈지만 정말 응급실을 못 가요. 뭐냐면 그 병실 찾아서 차에서만 4시간 있었어요. 근데 그 차에 있는 동안 뭐죠? 응급 구조사들이 계속 조사하러 컴퓨터를 막 쳐요. 자리 있어요? 나와요? 어디에요? 그나마 저는 막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막 호흡이 날아가고 그 정도는 아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정도지 막 정신이 나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정신 나갈 정도였으면은 되게 위험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면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프기 전에 나의 몸을 빨리 감지해서 빨리 앰뷸런스를 타는 것도 요령입니다. 네. 너무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먼저 가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 사망사고가 계속 나오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응급실을 못 가요. 그러니까 관리 대상이 아니니까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아파도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몸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까지 재택 치료자 100만 명이래요. 네, 100만 명.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걸리냐면 가족이 한 명 걸리고요. 무조건 다 걸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아이들이든 와이프든 남편이든 아니면 숨겨놓은 뭐 애인이든 누가 와 집에 그럼 무조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못 피해간다. 이거 가족 때문에 못 피해가요.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알아서 치료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번에 무서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막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연락하고 싶으시잖아요. 보건소. 절대 연락 안 됩니다. 네. 보건소 번호를 제가 열 몇 개를 받았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보건소 쪽에는 연락이 안 될 거고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병원에 가려고 하면 코로나 확진자라고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뭔가 정말 이상하다 119 타셔야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코로나 걸리기 전에 코로나를 떠나서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자, 1번 가습기입니다. 지금 이제 3월이라 좀 그래도 습도가 올라갔는데 그냥 가습기 말고요. 습도 조절되는 게 있어요. 딱 수치를 정해놓으면 거기 맞춰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저희 집에 거거든요. 제 와이프랑 쓰는 거 애들 방 거. 자 딱 수치가 나오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습도 40% 이하부터는 바이러스가 미친 듯이 활동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오히려 곰팡이가 나오는데 습도가 낮아버리면 바이러스가 신나서 난리를 쳐요. 거기다가 우리 보통 코로 들어오죠. 코가 건조해지면 그 뮤신이라는 점막 있잖아요. 그 보호막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민해져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40도 밑에 습도는 거의 나 코로나 걸려라 라고 고사 지내는 거다. 네, 그래서 습도, 가습기 이제 3월이니까 좀 낮이긴 하겠지만 그 습도 조절되는 거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당연히 소독약 있어야 되는데 에탄올은 자극이 있죠. 그래서 메디록스 차 염소산이라고 하나요? 무색, 무자극, 호흡해도 상관없고 병원에서 쓰는 거.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뭐 한 4리터에 한 5,000원, 만원 차이. 그래서 메디록스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이 걸리면요. 나머지 가족들 동선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메디록스 꼭 준비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다 가족이시겠지만 요거 코, 이거 항체. 이거 가서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물론 뭐 들지만 우선 시간적으로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항체 검사, 항원한 신속 항체 검사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정수기 물 먹어야지 이런 정신이 안 돼서 물을 좀 사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그 항체를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두유예요. 뭐 배도 안 고프고 막 속도 쓰리고 막 이럴 때 정말 두유를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유랑 물을 꼭 준비하시고요. 은근 장갑 필요합니다. 네. 가족들끼리 이걸 좀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갑 꼭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코로나 이제 걸렸어. 지금까지 이제 걸리기 전에 이제 걸렸어.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체온계가 필요했는데 체온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델타까지는 38도 이상 고열이 났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38도를 안 넘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래서 체온계가 있으면 좋은데 뭐 크게 뭐 의진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걸렸는데 아이들 격리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내 걸 갖다가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체온계도 2개 이상 필요합니다. 아이들 거 따로, 안 걸린 사람 거 따로, 걸린 사람 거 따로.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이 휴미딕에 지금 제가 체온계를 4개를 샀거든요. 뭐 브라운부터 막 오차가 너무 심하고 이 휴미딕에 총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거 59,000원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 비접촉식. 그래서 요거 강추드리고요. 자, 그다음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이 내 몸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느낌적으로밖에 못 하시거든요. 아픈지 뭐 이상이 있는지. 근데 실제로 완벽하게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산소 포화도랑 맥박이에요. 여기서 내 몸의 이상이 확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입니다. 근데 이게 의료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는데 일반용은 한 10,000원, 20,000원 하고 의료용은 70,000원이에요. 80,000원인가? 9만 8,000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주문했어요. 테스트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냐면 싸구려 샀다가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딱 해봤는데 10,000원짜리나 80,000원짜리 의료용이나 똑같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1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셔도 되고요. 다만 싸구려는 좀 늦게 오더라.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맥박수가 100까지 올라갔거든요. 제 원래 평상시 맥박수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4시간 동안 50 정도로 뛰던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니까 100으로 점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장에 무리가 갈까 안 갈까요?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맥박 수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의식을 잃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침묵의 저산소증. 자, 수치가 93 기억하세요. 보통 95 이상 나와야 정상인데 93 밑으로 떨어지니까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요. 90 밑으로 떨어져서 80대가 나오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90 밑에서부터는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그 119 탈 때가 90이었어요. 90, 91. 근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 이 지경까지 될 때까지 왜 119 안 불렀어요? 이러더라고요. 혼났어요. 93, 92 정도 되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래요. 내가 코로나 걸려봤는데 뭐 호흡이 안 돼요. 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요. 뭐 어지러웠어요. 이거 다 산소 포화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체크를 안 하고 계시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끌려갔고, 예. 또 이 와중에 인스타 하려고 119에서 찍었어요. 예. 이 당시 수치가 92 수치. 근데 이때 산소 포화도가 80대 후반까지 떨어졌는데 그 구조원이 막 산소를 이렇게 많이 먹으시냐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병원에 있는 건데 지금 98이죠. 예. 병원에 있는 거랑 20,000원짜리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산소 포화도 제일 중요한 거 꼭 사시고요. 자, 그다음 준비물 3.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좀 복잡해요. 자, 코로나 준비 이제 고쳐야 되니까 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우리 해열제 이런 걸 찾으시는데 2개가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타이로넬 계열이 있고 우리 뭐 브루펜이나 맥시부펜이라는 엔세이드라는 계열의 이제 2가지가 있거든요.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자, 타이레놀은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없습니다. 둘 다 열을 낮추고 통증을 이렇게 못 느끼게 하는 건 있는데 타이레놀은 염증을 제거를 못 하고요. 엔세이드 계열은 염증을 제거합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우리가 염증이 생기니까 혈전이 나오고 뭔가 심근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왠지 뭐 브루펜이나 맥시부펜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여러 걸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자, 이거예요. 염증 물질이 나와서 염증 물질을 없애는데 얘네 효과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해열제를 먹잖아요. 항체 생성률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낫는 것도 목적이지만 코로나에 걸리든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생성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런 해열제를 먹게 되면 항체 생성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앓으신 분들도 가볍게 앓으신 분이랑 저처럼 중증까지 간 사람이랑 항체 농도가 완전 달라요. 저는 지금 농도가 어때요? 이빠이.
지금 농도가 왕창이라서 저는 마스크 지금 빼고 다녀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항체가 높은데 이 약을 먹었을 때 해열제를 먹었을 때 항체가 떨어지더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결론입니다. 브루펜 소염제가 소염 효과가 있는 그 약을 먹었을 때 더 항체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소염 효과가 적은 타이레놀을 드셔야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타이레놀 챙기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죠.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되니까 오메가3 같은 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시는데 오메가3도 아까 말한 염증 그 수치를 낮춰요. 그래서 오히려 항체 형성에 방해를 주더라. 그래서 오메가3는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만 챙기자.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헷갈리니까 보통 챔프 시럽 많이 먹거든요. 빨간 거, 파란 게 있어요. 자, 빨간 거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파란 거는 이부브로펜. 그래서 아이들도 빨간색을 먹이면 된다. 네, 기억하셨죠? 자, 그래서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자.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약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기침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코프 시럽이라고 있어요. 제가 병원을 세 군데 갔는데 다 이거 줘요. 딸기 맛인데 딸기 맛치고는 굉장히 찝찝한 코프 시럽. 그래서 요 가래나고 뭐 기침 나고 하실 때 코프 시럽 챙기시고요. 또 하나 인후통이 심하죠. 그래서 용각산이 아니라 은교산. 은교산이 생약이거든요. 그래서 은교산 그리고 프로폴리스, 캔디. 그래서 요 두 가지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의외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제 챙기셔야 돼요. 자, 이제 비상약 나왔죠? 타이레놀, 코프, 은교산, 프로폴리스, 소화제. 네. 요걸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요번에 제가 엄청나게 고생했던 게, 와,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게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몸에 자야 되는데 한 군데 긁으면 다른 군데가 간지럽고 한 군데 긁으면 하루 종일 긁다가 밤을 새요. 이게 낯선 사진인데. 그래서 진짜 이번 코로나 때 저를 살린 건 푸크림이었습니다. 온몸에 병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피부 쪽에 푸크림을 발라서 살아났다. 네,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뭐 머리도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 온몸이 간지러운 거는 와 진짜 힘들더라고. 자, 그래서 이런 피부 쪽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정말 급할 때 병원 약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병원의 연락처를 기억해 놓으시고 가족들에게 나 뭐 엄청 아프면 요거 타와라고 미리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주로 갔던 동네 병원에 대리 처방할 수 있는 가족들을 침투시키자. 자, 요게 바로 준비물입니다. 네. 이건 이제 응급실 타기 전까지죠. 자, 다시 또 하나 마지막 준비물. 자, 코로나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들어가냈죠. 결론은 항산화제가 줄어듭니다. 즉 항산화력이 줄어드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염증, 혈전, 폐렴, 폐혈증 다 생기는 거예요. 이걸 딱 듣는 순간 이제 우린 뭘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항산화제를 미친 듯이 드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어떤 버티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리커버리는 12알 이상 먹었고요. 비타민C도 하루에 1000ml 이상 좀 더 먹었습니다. 저는 또 좀 고용량까지 시켜가지고 하루에 5000 이상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먹고. 그래서 정말로 항산화제를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격리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계속 항산화제를 먹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챙기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2번. 네, 2번. 자, 2번을 하시게 되면 마음이 어떤 준비가 없이 나가시잖아요. 정말 당황합니다. 저는 양말을 일주일 동안 신고 있었어요. 양말을 안 가져가가지고. 근데 우선은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음압병실이라고 우리 그 공기가 안 나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하 주차장에 백화점 가면 엄청 큰 그 실외기 있잖아요. 그 옆에서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막 하루 종일 막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음압병실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물. 자, 제가 보면은 요거 제가 볼까요? 제가 2월 5일 날 접촉을 하고 3일 있다가 확진이 증세가 나타나고 격리 끝나고 입원을 해요. 격리 끝나고. 격리가 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파력만 없어진 거지 몸은 계속 아프더라. 특히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타이레놀을 그렇게 챙겨 먹다 보니까 증세가 없다고 느낀 거죠.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으로 뭐 그 마스킹이라고 하나요? 약으로 그냥 막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될 때까지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피가 나왔습니다. 했는데 피가 섞여서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입원 치료를 했는데, 자 볼게요.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거의 안 나오죠. 찍었어. 네. 이게 처음에 잇몸에서 피가 났나? 뭐지? 했는데,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케찹이 나옵니다. 딱 하면 케찹이 나와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피 하면 아 얘 죽었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피가 나오는데 다행인 거는 선명한 피가, 우리가 대장에서는 선명한 피가 나오면 좋고 오래된 피가 나오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폐는 반대예요. 계속 진행이 되면 선명한 피가 나오고, 이게 좀 더 아물면 고름같이 좀 오래된 피가 나옵니다. 다행히 저는 중간에 오래된 케첩 같은 피로 바뀌어서 살았는데,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폐렴이 진짜 무섭더라. 자, 특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코, 목, 기관지 폐렴까지 가는데, 이 폐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제 수치도 보셨죠? 격리 기간까지는 증세가 없어요. 열흘까지는 아무 무증상. 그러다가 열흘이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진행이 되면서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격리 끝났다고 나 코로나 끝났어 괜찮아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수치 안 재시고 이렇게 잘 안 보시면. 자, 그래서 폐렴에 대해서 조심하시고요. 자, 결론은 폐렴이 심해지면 온몸이 이제 독소가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폐렴에서 산소가 들어오다가 산소를 못 먹다가 온몸에 염증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데, 자, 맥박이 많이 뛰고 의식을 잃으면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랑 비슷하죠? 그래서 항상 체크 잘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로나 할 때 준비물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귀마개 가져가자. 네, 귀마개.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귀 안 들리게 하는 이어폰 있죠? 아, 노이즈 캔슬링. 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랑 귀마개 안 가져가시면 후회하실 거고요. 그 병동에 가시면 주로 70대세요. 우리 할아버님들이 이어폰 안 끼고 자꾸 핸드폰 키시고 막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 귀마개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칫솔 치약 이런 거 안 가져가거든요. 없습니다. 감옥이니까.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밥이 이런 게 나와요. 네. 아주 건강한 밥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드시게 되고 살이 빠지죠. 자, 제가 22년 4월 30일,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인가요? 76kg였는데 이번에 딱 태어나면서 보니까 67kg, 한 8kg 빠졌습니다. 네. 자연 코로나 다이어트. 네, 그래서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충전기. 네. 나중에 그래도 한 2, 3일은 살만해요. 그때 뭐 영화 보시고 이러려면, 유튜브 보시고 넷플릭스 보시려면 이런 충전기 챙겨 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퇴원을 했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안경도 안 쓰고 나갔죠. 자, 이렇게 나와서 안경부터 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고, 네, 그리고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빨래요. 빨래를 뒤에 메고 너무 2주를 갇혀 있다 보니까 자유가 그리워서 강남을 2시간 넘게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네. 굉장히 자유로운 게 행복하면서도 굉장히 고관절이 아프더라고요. 네.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네, 퇴원했습니다. 자, 다 했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정말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살고 나니까 그만큼 강해지고 아주 뭐 보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걱정하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쭉 다시 훑어보세요. 두려워할 건 없는데 분명한 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놓치면 진짜 내가 1000명 중에 1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건강관리는 늘 하는 거지만 이번 코로나 시기에 잘 버티셔서 아주 건강하고 멋진 우리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